네, 이제 문제들 좀 풀어볼게요. 일단 168페이지에는 유형 7번. 거기 질문이 전부 다 제곱의 합이 최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미수를 가지고 2차 함수를 만들어서 최소값을 구하셔도 되는데 그냥 중선 정의를 이용하면 점이 1,0 그 다음에 4,3 그 다음에 x축 위의 점 이렇게 있으면은 이 x좌표만 가지고 이것의 절반이 되는 2분의 5일 때가 최소값이 된다. 그런 식으로 풀 수 있으면 됩니다. 972번처럼 y좌표로 물어보면은 이 0과 3의 중간인 2분의 3일 때가 최소가 된다는 것을 결국 깨닫고 푸시면 됩니다. 어, 973번처럼 아무것도 안 줬으면 두 점 A, B를 있는 선의에 어떤 점이든지 간에 거리의 합은 똑같은데 제곱의 합이 최소가 되는 것은 가운데 지점인 것을 깨닫고 푸시면 됩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모르면 질문하시면 저는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 이제 2차식으로 최소값을 다 구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풀고 만족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냥 이런 문제 나오면 시간을 벌 수 있잖아. 너희들 시간을 벌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메리트인지 이번에 분명히 느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근데 확신이 없으면 쫄려서 사용 못 하거나 또는 원리를 모르면은 변형된 상황에서 사실 적용하면 안 되는데 적용해서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지만 입 다물고 조용히 수업을 듣겠지. 하하하.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비스듬하잖아요? 비스듬하면 점이 두 개 있으면 이 가운데 지점에서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그러니까 이게 x축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딱 중점 구하는 거와 똑같은 원리로 그렇게 구하시면 이 점이 제곱의 합이 최소가 되는 그 지점입니다. 하고요. 유형 7번은 그렇게 공부하십시오. 유형 8번은 뭐 자동차나 사람이 움직이는 걸로 나와 있는데 그걸 미지점으로 잡아내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오는 자동차 A 자동차의 뭐 T분 뒤에 위치 같은 것을 뭐 10 마이너스 10 플러스 T 컴마 0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는 B 자동차 저는 지금 975번 하고 있는 거고요. 그거는 뭐 0, 마이너스 10 플러스 2t 이렇게 잡을 수만 있으면 됩니다. 점을 잡는 순간 점과 점 사이의 거리는 식이 되고 우리는 최소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되게 세상 편한 일이에요. 도형을 식으로 푸는 건 진짜 엄청 편한 일입니다. 식이 강력하니까 식이 만들어지는 순간 우리는 더하기 빼기 하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걸 상황을 언제 최소일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도 최소 질문은 이 질문은 마지막 답이 나왔을 때 근데 그게 어떤 상황인지를 꼭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언제 최대고 언제 최소인지 알면 나중에는 그냥 그 상황을 바로 캐치해서 문제를 풀 수 있게 되니까. 제가 지금 유형 8번을 골라서 푼 이유는 그냥 미지점을 잡으면 풀린다 이 단순한 사실을 그냥 알려주려고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유형 9번은 그냥 유형 9번이라기보다는 978번
같은 문제 있잖아요. 식으로 좌표가 ABC의 좌표가 식으로 나와져 있는데 그걸 보고 여러분들은 그게 어떤 점을 의미하는지를 빨리 캐치해서 문제를 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점의 관계는 다양합니다. AC를 기준으로 B를 보면 1대3 내분점이 될 테고요. AB를 기준으로 C를 보면은 4대3 외분점이 될 테고요. BC를 기준으로 A를 보면은 1대4 외분점이 될 겁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다 확인할 수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는 유형 13번 171페이지입니다. 이건 적어도 두 학교 중 한 학교에는 나오는 굉장히 높은 확률로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문제의 질문 구조가 똑같습니다. 늘 보시면은 A, B를 줍니다. 그 다음에 C를 궁금해합니다. 그럼 조건을 AC와 BC의 관계로 조건을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분점이든 외분점이든 할 수 있거든. A, B가 고정점이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A, B와 BC로 줍니다. 그러니까 기준점이 하나는 알고 하나는 몰라. 근데 그것의 결과를 알아. 그러니까 뭐 질문의 위치를 바꾼 그런 질문이죠. 그런 식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A, B를 다 줬고요. 네 문제 전부 다. 그 다음에 조건은 뭐 2A, B는 3BC를 식으로 B가 AC를 기준으로 뭐 관계가 지어지게 그렇게 줬습니다. 그리고 C를 물어보고 있죠. 이 구조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어떻게 푸는 거냐? 일단 그냥 이 문제를 풀어볼게요. 그러면은 이게 의미하는 것은 2를 이쪽으로 보내고 3을 이쪽으로 보내면 이걸 얘기해보죠. A, B 대 B, C는 3대 2다. 이걸 알려주는 거고 이게 3대 2인가 봐요. 오케이? 그걸 이렇게 표현할까? 그러면은 A, B는 고정되어 있고 C가 움직이니까 C를 가지고 한 바퀴 돌려버리면 됩니다. 이렇게. C는 여기도 가능하고 여기도 가능합니다. 이거는 잘 보니까 잡아야 될 테지만 이걸 못 봐서 놓칠 겁니다. A, B가 3, B, C가 2, 3대 2. 이렇게 답이 두 개씩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냥 이렇게 C를 돌릴 수 있으면 됩니다. B를 기준으로 그렇게 다 풀릴 겁니다. 모쪼록 지금 짚어가고 있는 것들은 능숙한 수준까지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책에다가 체크해 두시면 좋겠죠? 7, 8, 978, 13. 그리고 유형 18번. 이게 마지막이네. 유형 18번은 그 가계의 동선 있잖아. 똥공식이라고 하는 거. 왼쪽 대 오른쪽은 왼쪽 대 오른쪽. 그래서 이게
내분점 질문이 됩니다. 그래서 평면좌표의 대표 질문이 돼요. 알겠죠? 그걸 알고 계시면 되죠. 자, 그렇다면 이제 평면좌표 끝났으니까 직선으로 갈게요. 직선으로 가시면 직선은 유형 22 봐보세요. 195페이지에 있습니다. 거기에 또 가계이동사 있죠. 네. 가계이동사는 평면좌표의 대표 질문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직선 파트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직선 파트에 나온 이유는 가계이동문선의 정의가 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인데 승분의 그다음에 가계이동문선 그냥 거의 대부분의 도형을 이 두 개로 설명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의 도형을. 그리고 도형 파트의 전체적인 끝판왕 문제라고 한다면 자취 문제가 있습니다. 자취. 어쩌고저쩌 자취의 방정식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점의 자취니까 답은 선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게 직선으로 나오기도 하고 원으로 나오기도 하고. 원 같은 경우는 한 점에서 거리가 일정한 점의 자취 뭐 이렇게 나오겠죠. 선분의 수직이동선은 어떤 자취냐면 선분의 양 끝에서 거리가 같은 점들의 자취가 선분의 수직이동선이 됩니다. 가계이동선은 두 선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그런 점들의 자취가 가계이동선이 됩니다. 그리고 늘 답은 두 개가 나오죠. 두 자취의 정의 다 거리가 같은 이것입니다. 알겠어요? 아까 얘기했던 그 최단거리, 튕겨서 가는 최단거리 그것에 대한 대답을 해주는 그런 원리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저런 것 때문에 직선 파트에서는 이 직선과 이 직선을 주겠죠. 그리고 가계이동선을 구하세요 라고 한다면 자취 문제는 늘 인트로가 이렇게 됩니다. 그 자취를 x, y라고 하자. 점 P를 x, y라고 하자. 그렇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럼 어떤 점으로 표현해요. 뭐 그게 결국 선을 의미하게 되겠지만 그래서 이쪽 선과 이 점까지의 거리와 이쪽 선과 이 점까지의 거리 그게 같다라고 풀면 네. 그냥 그 식을 정리하면 식이 하나 나오고 그게 이 가계이동선의 식이 되게 됩니다. 어떤 구조냐면 여기 문제가 하나가 2x 플러스 y 플러스 2는요 하나가 x 마이너스 2y 플러스 2는요 이렇게 나와있죠. 그죠? 그리고 이걸 x, y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거리 공식 쓰시면 루트 1 더하기 4분의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식을 집어넣는데 거기에다가 이 xy를 대입하면 됩니다. 이쪽도 루트 4 더하기 1이 되는데 절대값에 이 식을 집어넣고 이 좌표를 대입하면 됩니다. 그게 같다는 거고요.
이렇게 분모가 보통 같거든요. 그래서 이걸 그냥 뿔마해서 풀면 답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플러스면 넘겨서 정리하면 빼기가 될 테고 마이너스면 넘겨서 정리하면 더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더하거나 빼면 답이 나옵니다. 이 두 선은 이제 거기까지 정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더하거나 빼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가계이동사는 답이 두 개 나온다고요? 두 개 평균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두 식을 더하면 3x-y 플러스 3이 되는데 그 다음에 2로 나누면은 평균이 나오겠죠? 그죠? 근데 뒤에 0이 있으니까 그게 반영이 안 돼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평균 구한 걸로 생각해도 되겠다. 그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위쪽 식을 내가 부호를 반대로 해도 되지 않을까? 아까 아래쪽 식을 부호를 반대로, 아까 아래쪽 식을 부호를 반대로. 어차피 는 0이 있으니까 직선이 달라지진 않잖아. 그러니까 똑같은 직선이야. 똑같은 직선인데 더하면 이제 빼기 효과가 나오는 거지. 네. 어쨌든 그냥 평균 두 개 구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개수의 제곱의 합이 같을 때만 쓰는 거고요. 네. 원리는 가계이동선의 정의가 원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여기 이제 역으로 가볼까? 뒤쪽은 뭐 특별히 볼 거는 하나 있네. 24번. 유형24는 곡선과 직선 사이의 최단 거리, 뭐 그런 식의 얘기입니다. 네, 거기에 1152번처럼 이게 y는 x제곱, y는 2x 플러스 2. 제가 지금 정리하고 있는 유형은 전부 다 체크하고 계시길 바라고, 혹시 선생님이 찍어놓은 영상을 확인하고 싶다면 제가 선택한 유형만 보셔도 좋을 겁니다. 다 보기는 힘들 테니까. 거기에는 이제 구구절절 설명을 다 해놨겠지. 자, 그래서 한번 물어봅시다. 질문이 제일 가까운 점의 좌표 구하래요. 어떻게 구할까요? 응? 네. 이걸 그대로 평행해서 붙였을 때, 그러니까 기울기가 이런 직선과의 접점을 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시작할까요? EX를 그래프를 네. EX로 기울기 EX 이 직선의 식을 잡고 갑니다. 미지 선을. 오케이? 여러분 지금 정점을 치는 직선 사용하신 겁니다. 물론 이때는 점을 지난다기보다는 기울기가 정해진. 근데 그냥 직선을 만드는 두 가지 요소 중에서 하나가 결정되고 하나가 결정되지 않으면 그걸 정점을 치는 직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투식 갖다 놓고 선별식 편별식 D는 0 이렇게 해서 K값을 구합니다. 질문은 이 점을 구하는 겁니다. K값 구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K값은 구했어요. 그러면은 K값을 다시 대입해서 근을 구하셔야죠. 근을 구하면 X좌표가 나옵니다. 네, 이게 정석적인 풀이법이고요.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네, 이거 좀 길겠죠? 그래서 미분을 이용하면 엄청 편합니다. 얘를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2x. 기울기가 2면 되나봐요. 그럼 x는 얼마예요? 1 네, 그래서 이 점은 1, 몇입니다. 여기다 대입하면 됩니다. 1,1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된다. 알겠어요?
진짜 미분은 사기 스킬이에요. 네, 접하는 거, 기울기 관련된 모든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유형 21번 어디 또 기억을 하나 보자. x 빼기 y 마이너스 2 더하기 k x 플러스 y는 0 하고 원점. 자, 이 식의 제목이 뭐죠? 역시 미정계수 하나 있으니까 정점을 지난 직선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정점이 말이 좀 길어집니다.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오케이? 네. 한 번 더 써줘야지. 이게 두 직선의 점을 지난 직선 이렇게 바뀐다고요. 네. 그렇다면 아까 우리가 썼던 y는 ax 플러스 3도 무조건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ax 플러스 3-y는 0 이렇게 정리하시면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교점을 지난 직선입니다. x는 0, x는 0하고 y는 3의 교점은 0,3이거든요. 0,3을 지나는 직선인 거다. 네. 이건 더 노골적으로 뭔가 더 직선처럼 이렇게 보일 뿐이고, 그래서 이 두 직선. 그럼 또 저게 왜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난 직선인지도 아셔야 되고요. 나아가서는 두 직선의 지금 기울기가 1로 보이죠?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1로 보입니다. 교점이 뭐가 있겠죠? 교점이 얼마쯤 되겠다? 빼면 2고 더하면 0이야? 얼마야? 1하고 마이너스 1인가 보다. 네. 그러면 이제 이 1,1을 지나는 모든 직선을 표현할 수 있는가? 이런 식의 질문이 또 직선 파트에서 가장 어려운 질문 중 하나입니다. 네, 결론은 아닙니다. 표현할 수 없는 직선이 딱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x 플러스 네, 이 괄호 안에 있는 직선입니다. 왜 그 괄호 안에 있는 직선을 표현하지 못하는지 그런 것도 알 수 있으셔야 됩니다. 공부하다가 모쪼록 질문 많이 생성하길 바라고요. 그 질문 까먹을 것 같으면 저한테 일단 톡을 보내놓으세요. 뭐 외계어로 보내셔도 상관없다. 자기 말하는 걸 수 있게. 그럼 내가 주말에 서준아 이게 뭐야? 이렇게 질문하면은 알아보고 질문하실 테니까 네. 모쪼록 개념적인 질문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자, 어쨌든 여기 원점이 있나봐요. 이걸 지난 직선은 무수히 많겠죠? 원점에서 거리가 가장 먼 그 거리는 얼마일까? 그 질문 같아요. 어떻게 풀죠? 다 수직거리야. 이 점과 이 교점 사이의 거리가 답입니다. 이게 최대 거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수직인 직선일 때가 거리가 최대인 직선이 됩니다. 이렇게 답이 늘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익숙해지면 여러분 나중에 교점을 구하는 순간 그냥 답을 바로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 저때가 최대인가?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유형 20번에 있는 유형 20번 박스 안에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네, 그 공식은 꼭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고3 때까지 쏠쏠이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공식입니다. 그냥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절대값은 뻔하고 그 상수항의 차이, 그 y절편 아니에요. c가 그냥 상수항입니다. 상수항의 차이로 구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유형 16번을 봅시다. 유형 16번은 대놓고 유형 제목이 정점을 지난 직선이네요. 정점을 지난 직선의 가장 대표 유형이라서 그렇습니다. 제가 문제를 하나 구성하죠. y는 mx 플러스 2 플러스 1 하고 그럼 이제 마이너스 2,1 여기를 지나는 직선이 됩니다. 이 직선은 그리고 이쪽에다가 그 선분 AB를 줍니다. 그래서 이 직선이 이 선분 AB와 만나게 되는 A값의 범위는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구하시면 되죠. 그것 때문에 제가 어제 이런 식의 설명을 한 겁니다. 이쪽 범위하고 이쪽 범위가 좀 다르다고 어제 했었죠, 그죠? 이건 지금 이런 범위니까 사이 범위로 나오게 될 겁니다. 이건 사이 범위예요. 이건 기울기가 없는 라인을 포함하기 때문에 바깥 범위가 되고요. 자, 그리고 이런 식의 경우는 등호를 포함하게 됩니다. 선분의 양 끝을 지나도 선분을 지난 거니까. 그런데 질문이 또 다른 직선 하나 주고 일사면에서 만나려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양 끝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양 끝은 일사면이 아니어서.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두 기울기를 구하셔야 됩니다. 점과 점을 가지고. 역시 사이 범위로 나오는 거고. 네, 이게 정점을 지난 직선의 대표 문제고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선생님이 얘들아 이걸 어떻게 푼다고? 라고 물으면 그려서 풀어요 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식으로 풀만한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일사면의 경우는 무식하게 식으로 교점 구해서 미적계수 잔뜩 포함시켜 해서 일사면은 유의잡힌과 x좌표도 양수, y좌표도 양수에서 연립부등식을 푸시면 나오긴 합니다. 성분의 경우는 성분은 식이 없죠. 성분 사실 식 만들 수 있습니다. 직선의 식하고 제한된 범위 이거죠. 하지만 다루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자, 어쨌든 유형 16번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유형 14번이 아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품고 있는 유형입니다. 왜 괄호 안에 있는 직선은 만들 수가 없는가? 그 설명이 여기 나와 있을 겁니다. 영상을 보시면. 자, 그리고는 유형 15번은 잠깐 그냥 언급만 하자면 이 중에서라기보다는 이 출제호도하고 풀이법이 좀 다를 것 같아서 1108번 같은 거 보시면은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만들고 두 식을 k로 연결해서 거기에다가 이제 2,-1을 대입해서 k값을 결정해서 푸는 게 출제 의도로 보이는데 근데 그렇게 풀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냥 두 직선의 교점을 구하면 그 순간 점과 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하시기 훨씬 편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유형 7번? 유형 7번이 이제 언급할 만한 마지막 문제가 되겠네요. 유형 7번은 네. 세 직선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세 직선이 삼각형을 만들지 않을 때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좌표 평면을 6개로 분할 6개로 분할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보통 세 직선 중에서 두 직선을 줍니다. 네, 나머지 한 직선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런 구조예요. 그러면은 네, 삼각형 만들지 않는 일만 일단 흰색에 평행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파란색에 평행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이 교점을 진하게 그어도 삼각형 만들지 않습니다. 그 외의 모든 경우는 삼각형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답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보통 뭐 K 값의 합을 구하시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너무너무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근데 보시면은 방금 세 가지 경우 다 평면을 6분할 했습니다. 나중에 세어보십시오. 네, 세 가지 경우 다 6분을 했어요. 저게 아닌 방식으로 6분할이 또 안 됩니다. 신기하게도. 그래서 이게 그냥 같은 말이 됩니다. 삼각형 만들지 않는다. 6개로 구조한다. 이런 말이.